안녕하세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국어 양병철입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3월 모의고사에 출제된 고전산문을 해설해 주겠습니다. 고전산문이 자신이 없는 학생들을 보면 대체로 어휘력이 좀 약하고요. 그 다음에 경험을 많이 안 한다는 겁니다. EBS 연계교재에 있는 작품들이나 혹은 문학교과서에 있는 작품들을 경험해서 기본적인 장면들을 이해하는 경험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안 하고 실전 연습만 한다고 해서 성적이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수능 때까지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지금 수험생들 중에 혹시 고전산문이 자신 없는 학생들은 EBS 수능 특강에 있는 고전산문 작품들을 꼼꼼하게 장면들을 좀 이해해서 머릿속에 기본적인 것들은 좀 축적을 하세요. 상식이 좀 들어있어야지 시험을 볼 때 어떤 지문이 나와도 내가 이해하는 속도를 좀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실전 연습만 한다고 해서 이해력이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전 연습은 여러분들 수능 남겨두고 한 2달 전에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국어와 관련된 지식을 쌓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쌓지 않고 실전 연습만 하는 건 이건 효과적인 공부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이 가지문과 나지문을 해설해 주겠습니다. 자, 가지문은 제목이 선율환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그 이야기, 특히 소설이나 설화 같은 걸 요약할 때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중심 사건, 중심 내용이 뭔지를 찾고 거기에 들어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글을 다 읽고 나면 가장 중요한 건 선율이라는 인물이 결국 염라대왕한테 갔다가 결국은 인간 세상으로 환생을 하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사건이죠. 이 환생을 하는 이유가 뭔지를 이해하면 여러분들 이 글의 주제를 알 수 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결국 선율이 좋은 일을 하기 때문에 환생을 한 겁니다. 만약에 나쁜 일을 하고 염라대왕한테 왔으면 한 여인처럼 고통을 받았을 겁니다. 그 차이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질문에 보면 망덕사의 승려 선율은 돈을 시주받아서 600반야경을 만들려고 하다가 완성되기도 전에 갑자기 저승사자에게 쫓겨서 염라대왕에게 갔습니다. 염라대왕이 물었습니다. 너 인간 세상에서 무슨 일 했니? 선율이 말했습니다. 소승은 늙음하게 대품 반야경을 완성하려고 했으나 과업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염라대왕이 말했습니다. 내 수명은 비록 다하였으나 좋은 소원을 다 마치지 못했으니까 다시 인간 세상으로 돌아가서 보배로운 불전을 끝마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는 선율을 인간 세상으로 돌려보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장면에서. 그러니까 선율이 인간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 이유는 결국 인간 세상, 이승에서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밑에는 뭐 있죠? 돌아오는 길에 한 여인을 세모쳐놓으세요. 결국 이 선율이란 인물하고 이 한 여인은 대비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한 여인은 밑에 뭐라고 써놨어요? 울면서 선율 앞에 절을 하고 말합니다. 저는 역시 남영주 신라 사람인데 부모가 금강사에 논 한 일항을 몰래 훔친 죄에 연루되어 저승에 잡혀와서 오랫동안 무거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이 여자는 환생을 못하잖아요. 인간 세상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왜? 인간 세상에서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겁니다. 그럼 결국 이 두 인물은 대비되어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결국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중심 내용이 뭐겠어요? 이 선율 환생을 통해서 그래, 살아있을 때 착한 일하고 살아야 돼. 이게 이 글의 주제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문제를 푸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장면을 경험했으면 이걸 머릿속에 좀 축적을 좀 해서 상식적인 걸 좀 키워 고전 산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상식적인 지식들은 좀 가지고 있으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문제만 계속 풀다 보면 좀 성적을 올리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좀 급한 마음을 좀 버리고 열심히 좀 여러분들 개인적인 공부를 하든 수업을 들어서라도 이해를 좀 많이 해서 축적을 해놓으면 나중에 실전 연습할 때 훨씬 더 짧은 시간 안에 성적을 올릴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장면 이해되죠? 선생님 말하는 게. 그 밑에 줄에 여자가 말한 내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법사께서 고향으로 돌아가시거든 제 부모에게 이 일을 말하고 빨리 그 돈을 돌려주도록 해주십시오. 또 제가 세상에 있을 때 참기름을 침상 아래 숨겨놨고 곱게 짠 배를 이불 사이에 감춰두었으니 법사께서는 제 기름을 가져다가
불등을 켜주시고 그 배를 팔아서 불경을 베끼는 비용으로 쓰세요. 그렇게 해주시면 황천에서도 이 은혜를 입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이 여자가 여러분 결국 선율한테 부탁하는 이유는 뭡니까? 결국 이 여자는 지금 고통을 겪고 있고 결국 선율한테 부탁하는 건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글 전체에서 글 쓴 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결국 살아있을 때 착한 일 하세요. 이게 핵심 내용입니다. 그 밑에 줄, 그대는 집이 어디예요? 사량부의 구원사의 선함입니다. 선율이 이 말을 듣고 막 가려할 때 살아났습니다. 이제 환생을 했죠. 선율이 환생을 한 건 결국 좋은 일을 했기 때문이다. 이 정도만 머릿속에 남기면 돼요. 이때 선율이 죽은 지 열흘이 되어서 남산 독적지식에다 장사를 지냈습니다. 여러분 장사를 지냈으면 일단 주변 사람들은 선율의 죽음을 받아들인 거죠. 선율이 죽었는데 장사도 지내지 않고 그냥 선율의 방에다가 선율을 뉘어놨다 라고 하면 이건 좀 생각이 다를 수 있죠. 그래서 그대로 장사 지내지 않고 뉘어놓는 건 얘가 혹시나 살아날 수 있어 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땅에 묻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해한다면 여러분들 뒤에 13번 문제 1번이 잘못됐다는 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번에 1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거기 선율이 이승으로 돌아오는 것이 필연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무덤 속에 묻어버린 게 선율이 돌아오는 사건을 예정하는 건 아니죠. 예정하려면 여러분들 무덤 속에 묻으면 안 됩니다. 이런 게 상식적인 지식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 이걸 아주 쉽게 문제를 해결하고 가는데 이런 게 이해가 안 되면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니까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 밑에 이해되셨죠? 이제 이때는 선율이 죽은 지 열흘이 되어서 남산 동쪽 지식에다 이미 장사를 지낸 후였습니다. 사람들은 선율이 돌아올 거라는 기대 같은 걸 해본 적은 없습니다. 이미 선율의 죽음을 인정한 건데 갑자기 선율이 다시 인간 세상으로 돌아와서 선율이 무덤 속에서 사흘 동안이나 살려달라고 부르짖자 지나가던 목동이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절에 알렸고 절에 승려가 가서 무덤을 파고 꺼내주었습니다. 선율은 전에 있었던 일을 다 말하고 여인의 집을 찾아갔더니 여인이 죽은 지 15년이 지났는데 참기름 과 배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선율이 그녀가 말한 대로 명복을 빌었더니 여자의 혼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스님이 은혜에 힘입어서 저는 고뇌에서 벗어났습니다. 이해됐죠? 결국 이제 선율이 결국 여인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명복을 빌어줬기 때문에 여인은 이제 고통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러고 나서 밑에 당시 사람들의 일을 듣고 모두 놀라 감탄하지 않는 자가 없었어요. 그를 도와서 불경을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불경이 완성돼 좋은 일이 완성이 된 겁니다. 알았죠? 그리고 불경은 경주의 승사서고 안에 있었습니다. 매년 봄과 가을에 그것을 돌려 읽어서 애군을 쫓았답니다. 이게 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일단 선율이 염라대왕한테 갔다가 인간 세상으로 돌아온 건 결국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불경 때문입니다. 알았죠?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이 불경은 좋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건 살아있을 때 좋은 일을 하세요. 그러지 않으면 저승에서 벌을 받습니다가 중심 내용 정도라고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나를 보면 나의 서롱전을 보세요. 이 서롱전에서 서롱이 저승사자한테 끌려갑니다. 가다가 중간에 누굴 만나죠? 한 아이를 봅니다. 저 아이는 누굽니까? 여자아이. 임금 죽인 애야. 그래서 나라를 혼란스럽게 해서 여기 와서 벌 받는 거야. 그럼 결국 중간에 서롱이 가다가 만난 그 아이하고 누구는 똑같아요. 요 여인은 똑같습니다. 대응된다고 보시면 돼요. 알았죠? 그리고 서롱은 염라대왕한테 갑니다. 갔으면 서롱이 뭐 때문에 왔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서롱이 분명히 인간 세상에서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염라대왕한테 온 겁니다. 그래서 염라대왕이 서롱한테 너 이런 죄를 졌지? 라고 하니까 아닌데요. 그럼 너 인간 세상으로 가 임마. 이게 이 글 전체 구조입니다. 그러면 서롱이 여기서도 여러분 설홍은 어디로 가죠? 염라대왕 앞에 갑니다. 염라대왕 앞에 가서 결국은 염라대왕이 벌을 주려고 하죠. 왜? 서롱이 나쁜 짓을 했다는 거죠. 그걸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대체로 여러분 이 서롱전에서 틀린 학생들을 보면 도대체 서롱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해서 틀린 학생들이 좀 있는 겁니다. 이제 어휘력이 좀 약해서 그래요. 그래서 서롱은 결국은 여러분 옥황상제한테 바치는 천도를 뺏어 먹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서롱은 뺏어 먹은 적 없어요. 그냥 봉황이 갖다 줘서 먹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 염라대왕은 그래?
너 그럼 죄가 없네. 그럼 결국 인간 세상으로 가 임마. 가 중심 내용입니다. 그럼 결국 이 이야기는 결국 같다는 거죠. 결국 인간 세상에서 착한 일을 하면 결국은 다시 환생하는 거고, 인간 세상에서 큰 벌을, 죄를 짓지 않았으면 다시 인간 세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알았죠? 근데 너무 나쁜 짓을 하면 결국 저승에서 고통을 받는다는 거죠. 아이처럼. 됐죠? 그럼 지문 한번 보겠습니다. 사자 홍사 붉은 실을 내어서 홍을 결박하여 이끌며 하는 말이, 어서 가자 바삐 가자. 성화같이 재촉하면서 철퇴로 치니까 유열이 낭자하고 전신을 쓰지 못하더라. 서롱이 정신을 잃어서 아무리 할 줄 모르다가 겨우 진정하여 지성으로 빌되. 됐죠? 가로 묶으세요. 왕명을 어찌하겠습니까? 이거는 서술자 개입입니다. 됐죠? 사자를 따라서 저 있던 허공산하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이건 서롱이의 모습입니다. 서롱이 지금 저승으로 끌려가는 장면이에요. 알았죠? 저 공산명월은 이제 가면 언제 보고, 잔잔한 시냇가에 날아오는 천둥소리는 언제 듣냐? 봉황은 나를 버리고 너는 어디 갔느냐? 내 소식이 망연하다. 넘을수록 청산이고 건널수록 광파다. 가면 갈수록 더 고통스럽다죠. 달에는 죽장같이 붓고 눈물이 비오듯 흘러서 길을 분별하지 못하다. 다 누구의 모습이죠? 다 중심 내용이 서롱의 심정과 서롱의 처지입니다. 지금 이건 저승으로 끌려가는 서롱의 처지와 심정을 구체화시킨 겁니다. 그러고로 염라국에 돌아가니까 철성을 둘렀는데 문 지키는 나졸들이 장창과 대검을 들고 일부는 앉고 일부는 서 있더라. 됐죠? 요거는 이제 염라국의 분위기를 제시하는 겁니다. 우리 영화 중에 신과 함께라는 영화 보면 뭐 이런 장면 뭐 경험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경험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장면을 경험한 학생들은 혹시 다른 소설에 유사한 장면이 나오면 빨리 이해한다는 거죠. 그게 공부의 효과입니다. 그 밑에 한 아이가 무슨 죄로 저다지도 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사자가 말하기를, 제가 국년대 신하하고 간통하고 임금을 죽였어. 그래서 나라를 어지럽게 해서 그래서 데려왔어. 그럼 이 아이는 결국 살아있을 때 이승에서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결국 저승으로 와서 벌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홍도 무슨 죄가 있다는 겁니다. 홍도 무슨 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 죄가 무엇이냐를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그 밑에 그러고로 들어가니까 철성이 높아서 하늘에 닿은 듯하고 한 궁궐이 있으되 극히 엄숙하더라. 염라국입니다. 됐죠? 저승입니다. 그분이 이르되 문틈으로 살펴보니까 염라대왕은 이렇게 입었고, 염라대왕 묘사했죠? 통천관을 쓰고 몸에 권령포를 입고 뚜렷이 안적건을 좌우에 둘러보니까 홍단령 입은 선관이 무슨 책을 가지고 분지 청하에 오락가락하는지라. 여기 지금 염라대왕 주변의 풍경이죠. 성관들이 바쁘게 왔다 갔다 하고 염라대왕은 다 권위 있게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됐죠? 그 안으로 들어가니까 청령소리 높이 나면서 황건 쓴 나졸들이 왕방울을 둘러차고 맹호같이 달려들어서 소롱을 잡아가거늘 홍이 혼백이 상전하고 정신이 탈진하여 죽은 듯이 엎드렸더니 전상의 염라대왕이 분부하여 내리시기를. 여기부터가 뭐가 나오는 겁니까? 소롱이 왜 여기에 끌려왔는지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중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염라대왕이 서롱한테 한 말은 뭐죠? 여기를 이해를 잘 하세요. 서롱아, 너 들어라. 삼태성가로서, 삼태성가는 밑줄 그어놓고요. 여러분들 신선이라고 써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예전 영웅소설에 보면 주인공들은 대부분 하늘나라의 신선과 선녀였다가 둘이 결국 옥황상제 몰래 정을 통하다가 걸려서 벌을 받아서 인간 세상에 떨어지고 결국 부모를 빨리 잃어버리고 또는 부모와 헤어져서 시련을 겪고 나중에 장원급제하고 그리고 나중에 나라를 구한 다음에 헤어진 그 선녀 여자를 만나서 부부가 된다. 뭐 이런 게 일반적인 영웅소설의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경험한 사람들은 요 단어가 뭔지를 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걸 경험 안 하면 이게 도대체 무슨 개소리야?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삼태성관으로서 상제 전에 옥황상제 전 모시는 선녀와 더불어 글 지어서 화답한 죄. 이게 원래 이제 이 원래 서롱이 신선이었어요. 근데 선녀와 결국 글을 가지고 화답을 했다는 건 서로 희롱하고 지랄했다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결국 벌을 받아서 얘나 얘 다 어디에 떨어졌다? 인간 세상에 떨어진 겁니다. 이건 이제 서롱이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알려준 겁니다. 이게 염라대왕한테 온 이유, 끌려온 이유는 아닙니다. 맞죠? 옛날에 서롱은 선녀와 내통하고 결국 옥황상제한테 벌을 받아서 인간 세상에 떨어졌는데 밑에 선녀는
지옥에 보내어 10년을 머무른 후에 명국 소주 땅에 구하동 왕녀의 여식이 되었다. 그러니까 결국 서롱은 원래 신선이었는데 벌을 받고 인간 세상에 떨어졌고, 선녀도 결국 벌을 받고 지옥에 갔다 인간 세상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뒤에 고생으로 지내기 하늘이 정한 것이다. 너희들 둘이 고생하는 거, 인간 세상에서 고생하는 건 하늘이 정한 거야. 너희들 운명이야. 됐죠? 이런 뜻이죠. 이는 무엇이뇨? 근데 뒤에 있는 게 문제입니다. 천명을 여기부터 가로 묶으세요. 천명을 거슬러 봉황으로 하여금 상제전에, 옥황상제전에 진공하는, 바치는 천도를 입으로 앗아 먹으니, 거기까지 가로 묶으세요. 이게 바로 홍이 저지른 죄입니다. 홍이 가장 잘못한 건 바로 이 천도를 뺏어 먹은 겁니다. 염라대왕은 야, 너 그 옥황상제한테 바쳐야 될 과일, 천도는 여러분 복숭아입니다. 하늘 복숭아. 야, 그 천도를 왜 뺏어 먹어 자식아.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밑에 천도를 앗아 먹으니 상제가 아르시고, 옥황상제가 아르시고, 봉황은 쉰길 땅속에 가두시고, 천도를 맞는 선관은 멀리 유배 갔다. 다 너 때문에 봉황도 땅에 갇히고, 땅속에 갇히고, 야, 그 천도를 관리하는 신선도 너 유배 갔어. 다 너 때문에 임마. 너 똑바로 살아. 이런 뜻이란 말이죠. 이는 다 너로 하여 일어난 일이다. 기망 속이면 내 살을 깎고 뼈를 빼서, 됐죠? 바람에 흘려버리고 세상에 그림자도 없게 할 것이다. 이실직고 해 임마. 이때 호령을 높이 하니까 재상의 선관이 영을 받아서 내리니 대하의 황건으로 싼 나졸이 장창 대검을 들고 일시에 달려들어요. 서롱을 잡아 내려 주사를 하는 소리, 하늘이 무너지는 듯하고 땅이 깨지는 듯하다. 됐죠? 그랬더니 밑에 줄에 뭐라고 돼 있어요? 서롱이 정신을 다시 차려 아뢰기를, 소자는 10,000번 죽어도 아깝지 않사오나 소자 어찌 천명을 거슬려 봉황으로 하여금 상제전에 진공하는 천도를 앗아먹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어린 아이의 생각에 바람에 떨어져 물에 빠졌거나 잡초에 떨어져 임자 없이 버린 열매를 봉황이 물어다 주었기에 먹었습니다. 그걸 어찌 죄라 하십니까? 나 죄 없어요. 또한 소자를 이렇게 잡아다가 천정으로 국문하시는데 10,000번 죽사와도 이 밖에는 아랠 말씀이 없습니다. 바라건대 제발 통촉하옵시고 저 좀 살려주세요. 이게 서롱의 말입니다. 이 서롱은 그럼 염라대왕은 야, 너 천도 너 뺏어 먹었지? 아니에요. 아니 봉황이 갖다 준 거 그냥 먹은 거예요. 이거죠. 결국 여러분 여기서는 염라대왕이 추궁을 하고 있고 얘는 결국은 자기를 변호하는 겁니다. 됐죠? 근데 알고 보니까 잘못한 게 없어요. 그래서 염라대왕이 뭐라고 합니까? 그럼 너 인간 세상으로 가 인마. 그러니까 이 둘의 핵심은 인간 세상에서 죄를 짓고 잘못을 하면 저승에 와서 벌을 받고, 그게 없으면 환생을 한다는 구조거든요. 그럼 이걸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건 살아있을 때 잘하세요, 이런 뜻입니다. 됐죠? 그래서 뒤에 너를 지옥에 가두어, 뒷페이지입니다. 세상을 보지 못하게 할 터이되. 내 말을 들으니까 일리가 있네. 그러니까 연이나, 그러니까 세상에 머물면, 밑줄 거, 세상에 머물면 고생으로 지낼 터이니 방송할게. 방송은 풀어준다는 뜻입니다. 풀어주거니와 이루는 다시 그런 허물은 저지르지 마라. 됐죠? 문 밖으로 내치니라. 서롱이 죄를 면하고 세상에 나오니 환생한 겁니다. 그죠? 이때 갈 바를 모르더라. 이게 답니다. 그러니까 둘 다 구조는 환생 구조로 돼 있다는 공통점이 있죠. 그리고 주제도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롱전 전체의 주제하고는 다르지만 이 주어진 장면의 주제는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서롱전을 찾아서 이 전체 줄거리를 선생님 머릿속에 알고 있어야 됩니까? 몰라도 됩니다. 여기 주어진 장면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런 구조가 있고 이런 구조에서 이런 주제가 나온다는 걸 이해하고 머릿속에 좀 축적을 하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혹시나 나중에 비슷한 장면이 나오면 훨씬 더 빨리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보기에는 14번 문제 오답률이 좀 높은 편입니다. 15번도 좀 많이 틀렸어요. 11번부터 먼저 해결하겠습니다.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건데, 가와 달리 나는 밑줄 거 공간의 특성과 분위기를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염라대왕이 있는 저승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건 얘죠.
얘는 묘사가 있습니다. 서롱이 염라대왕한테 끌려가요. 분위기가 철성이에요. 그 옆에 대검과 장창을 든 나졸들이 있어요. 염라대왕 권위 있어요. 분위기 있죠, 그죠? 그래서 묘사가 정확히 나타나는 건 나지 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적절한 설명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주인공이 겪은 일과 관련하여 그 후에 벌어진 경과를 서술하고 있는 건 가입니다. 그래서 가에서는 여러분 선율이 환생을 한 다음에 나중에 불경을 완성하기까지의 경과는 설명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없다는 거죠. 2번은 틀렸습니다. 나가 아니고 가라고 해야 됩니다. 나와 달리 가는 인물들의 대결구조라고 볼 수 없죠. 아니 염라대왕하고 선율과 염라대왕하고 서롱이 대결구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건 일방적인 관계입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나와 달리 가는 서술자 개입이 있다. 서술자 개입은 여러분 가가 아니고 나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가와 나는 모두 다른 공간에서 동시에 일어난 장면을 서술하여 사건을 입체적 동시에가 틀린 말입니다. 그럼 이제 답은 1번이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고요. 12번에 가의 선율에 대한 이해 내용으로 적절한 걸 찾아보랍니다. 이건 5번이 답이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뭐 잘못된 단어들을 충분히 찾을 수 있어요. 1번에 무덤 속에 살아나는 후에 혼자 힘으로 혼자 X. 부모에 대한 여인의 말을 듣고 여인의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다. 틀렸죠. 그죠? 결국 명복을 빌어줘서 고통에서 벗어난 겁니다. 저승에서 염라대왕을 만났던 것은 사람들에게 절대 발설하지 말아야 한다. 말아야가 틀렸죠. 미처 완성하지 못했던 불경을 저승에서 완성할 수 있다는 믿음을 염라대왕이 표출했다. 이런 표출한 적 없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불경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난 여인에 관한 일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니까 사람들이 감탄하더라요. 알았죠? 답은 5번입니다. 그 다음에 13번은 아까 설명한 대로 1번이 답입니다. 무덤에 묻힌 지 10일이 됐다는 건 여러분 이미 주변 사람들은 선율이 환생한다는 거에 대한 기대는 없는 겁니다. 그럼 절대 필연적으로 살아난다는 걸 예정할 수 없습니다. 답은 1번이 답이에요. 니은의 여인의 바람이 실현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맞죠? 여인이 죽은 지 15년이 지났는데 참기름과 배가 있어요. 그러면 이 참기름과 배를 가지고 뭘 만드는 데 써요? 불경을 만드는 데 써요. 알았죠? 그럼 그 불경을 만드는 일 때문에 여인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이렇게 추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디귿에 서롱이 저승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처지에 놓였다. 왕명을 어찌하겠습니까? 그럼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겁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리을에 보면 넘을수록 청산이고 그 다음에 건널수록 결국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광파다라고 보면 서롱이 저승에 이르는 과정이 계속 고통의 연속이다. 마지막에 미음에 서롱을 잡아 내려 주사라는 소리가 하늘이 무너지는 듯하고 땅이 깨지는 듯하다. 이 말은 서롱이 위중한 처벌을 받게 될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게 맞는 말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기본적인 상식적인 장면 이해가 안 돼 있으면 이제 틀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14번 문제는 이제 마지막 지문을 파악을 못해서 틀릴 수 있습니다. 14번에 1번 염라대왕은 천명을 거스르지 않았다는 서롱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 좋아, 그럼 인간 세상으로 가. 이번에 염라대왕은 서롱이 2승에 나가면 밑줄 그 고생하지 않고 허물 없이 살 수 있다고 염라대왕이 생각한 건 아닙니다. 알았죠? 원래 인간 세상은 고통이야. 그래서 내가 풀어줄게. 근데 너 가서 2번 다시 이런 잘못 저지르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명령을 하는 구조지. 염라대왕이 그래, 쟤는 분명히 가면 고생 안 할 거야. 그리고 쟤는 2번 다시 잘못 저지르지 않을 거야. 라고 판단해서 내보낸 건 아니라는 거죠. 답은 2번이 답이었습니다. 3번에 서러운 저승사자를 따라 이승을 떠나면서 이승으로 돌아오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됐죠? 저승사자를 따라 이승으로 떠나면서 이승으로 돌아오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여긴 건 맞습니다. 왜? 왕명을 어찌하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서롱은 염라대왕에게 봉황이 자신에게 임자 없이 버려져 있는 열매를 가져다 주었다고 주장하죠. 서롱과 근로 화답한 선녀는 인간 세상에서 시련을 겪을 운명을 지니고 왕령의 여식으로 태어납니다. 원래 이런 게 이제 고전소설에선 천상세계에서 인간세계로 벌을 받고 떨어지면 이런 걸 이제 적강구조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소설에서 많이 나타나는 구조입니다.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답은 2번이었습니다. 15번 문제를 보면 삼국유사의 선율 환생은 이승의 행위에 대한 저승에서의 가치 판단을 통해 선업과 악업을 구별해서 상벌을 받게 함으로써 특정 행위의 당위성과 정당성을 강조합니다. 이와 같은 화소는 후대 저승 체험담에서 발견되는데 후대 고전 소설인 설홍절에서도 이승의 행위에 대한 저승에서의 판단에 따라 인물이 저승으로 잡혀가 저승에서 체험하는 것을 통해 윤리의식을 강조하지요. 그리고 설홍절은 저승을 이승에서 오갈 수 있는 곳으로 형상하고 오가는 길에 인물이 겪는 일을 제시하여 저승 체험을 구체화시킵니다. 저승 체험이 뭐죠? 여인에 대한 체험 또는 아이에 대한 체험이죠. 여자아이. 이와 같은 특징을 선율 환생에도 나타납니다. 됐죠? 그럼 가에서 1번 염라대왕이 선율의 수명을 연장해 준 것은 불경의 완성은 좋은 일이기 때문이다. 이게 주제입니다. 이승에서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업으로 여기는 가치 판단이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나에서 저승사자가 20전 여아를 저승으로 잡아온 것은 임금에 대한 지조와 충절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럼 지조와 충절을 아주 중요한 윤리의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에서 선율이 한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통해서 나에서 서롱이 20전 여아에 대해서 사자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은 저승에서의 구체적인 체험입니다. 4번에 여인이 선율에게 청을 한 것이 나에서 염라대왕이 서롱의 책임을 추궁한 것이 인물이 이승으로 돌아오게 되는 윤리적 정당성은 아니라는 것이죠. 윤리적 정당성은 여러분 선율은 뭘 했기 때문이고 불경을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얘는 뭐죠?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승으로 돌아가게 된 윤리적인 정당성이 여인이 선율에게 청한 것, 염라대왕이 서롱의 책임을 추궁한 것이 윤리적인 정당성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승으로 돌려보내는 저승의 판단은 얘는 좋은 일을 했기 때문이고 얘는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이 선택지 이해가 안 되면 틀릴 수 있습니다. 5번의 가에서는 논 한 이랑을 훔친 죄 잘못이죠. 나에서도 천도를 앗아먹은 거 잘못이죠. 그럼 옛날에 여러분 결국 도적질은 나쁜 짓이라는 인식이 있었겠죠. 그죠? 답은 그래서 4번이다. 5번은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 읽고 나면 중심 내용은 결국 뭐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살아있을 때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 착하게 살아라. 그러니까 이 글의 중심 내용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선생님 해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체로 선생님이 그 수업을 하다 보면 고전소설 산문을 잘하는 학생들 보면 지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빨리 읽고 장면 이해를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건데 대체로 이제 시험을 한번 보고 고전소설에서 틀리거나 이제 고전산문에서 이제 오답을 많이 한 학생들은 와서 대체로 이제 어떤 해결 방법이 필요한지를 묻습니다, 선생님한테. 근데 가장 중요한 해결 방법은 선생님이 수업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경험을 하는 겁니다. 고전 시가를 못하는 학생들도 보면 어휘가 안 되니까 하다가 포기하니까 계속 그게 약점으로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3월 모의고사를 보고 본인들이 약점이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더 경험을 해서 그걸 극복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수능 때까지 아직 충분히 시간이 있습니다. 불안감에 쌓여서 여러분들 집중력을 떨어뜨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해설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른 지문 해설을 할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동영상을 보고 도움을 받은 학생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